우선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. 최소 10년. 왜냐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도 아버지가 이런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, 금융상속재산 같은 경우나 공제를 또 해주거든. 주식이나 뭐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. 근데 부동산은 또 그런 게 없어. 내 친구가 벌써부터 상속세 걱정을 하더라고.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그렇게 높은 편이야? 높지. 상속세율이랑 증여세율이랑 같은데 최저 10%에서 최고 세율이 50%야.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보면 되는데,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최고 세율이 55%거든?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2위라고는 하는데, 일본은 근데 증여세나 상속세 할 때 시가 개념이 없대.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거래되는 시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우리나라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. 거의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지. 상속세 과세 표준 보면은 30억 원만 넘으면은 세율이 50%가 적용되거든. 30억 원 넘으면은 삼성과 이건희 회장도 거의 그렇게 최고 세율을 받듯이 일반 사람도 그렇게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. 서울에 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 넘고 서울 뭐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이 넘는다고 하잖아.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걱정해야 될 시대가 온 거지. 그리고 작년 그 뭐 국세 통계를 한번 보니까 상속세 신고 인원이 2016년에 한 6,200명이었는데 2021년에는 거의 15,000명으로 그래서 2.5배에서 3배 정도, 그러니까 엄청 늘어난 거야. 그래서 그 재산 규모도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좀 어떻게 보면은 모두의 세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친구도 벌써부터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.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최대한 뭐 절세는 가능하지. 가진 자산이나 종류나 또 상속받을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플랜을 짜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, 똑같이 갑자기 돌아가신 다음에 상속세를 걱정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한다면은 훨씬 더 줄이거나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지.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단 돌아가시면은 그때부터는 과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막상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많은 상속세가 나오면서 팔고 싶지 않지만 뭐 부동산을 팔거나 뭐 그래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. 상속세는 일단 공제액 자체가 좀 커.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은 기본 공제 5억에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거든. 그러니까 10억이 안 된다면은 상속세는 보통 없는 경우가 많지. 금융상속공제라고 뭐 예금이나 그런 주식 같은 경우 그 구간에 따라서 공제가 최대 2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,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최대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, 뭐 그런 공제되는 항목들이 많아.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할 수 있지. 미리 한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사업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주택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, 그럼 경우에 따라 뭐 다를 것 같아. 거기에 맞게 미리미리 그 요건을 충족을 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. 그래서 같이 뭐 사는 기간이라든지, 예를 들어서 뭐 대표이사나 그 아버지 회사에서 미리 일을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준비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플랜을 짜는 게 좋지. 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 목록을 한번 쭉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.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그것도 공유를 하는 게 나는 좋다고 봐. 왜냐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도 아버지가 이런 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, 모르는 금융계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상속을 준비한다면은 한번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족들과 그 공유를 하면서 플랜을 짜는 게 가장 좋아. 금융상속재산 같은 경우나 공제를 또 해주거든. 주식이나 뭐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. 근데 부동산은 또 그런 게 없어. 그래서 아예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좀 금융재산으로 만들어서 그런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. 가장 큰 거는 그 사망하기 전이냐 사망한 후냐로 따지지. 사망 이후에 내는 게 상속세고, 사망하기 전에 준 재산이라면은 증여세인데, 근데 또 이게 방식이 또 달라. 유산 취득세라는 과세 방식이 있고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고 있어. 그러니까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이거든. 좀 말이 어려운데, 이거는 받는 사람 기준,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을 받았냐 요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야. 그러니까 3명의 자녀한테 각각 증여를 해줬다면은 그냥 각각 내가 받은 것만큼의 증여세를 각자 내면 돼. 근데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따지거든. 누가 받든 간에 이 돌아가신 분 기준에서 총 재산이 얼마냐
그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제되는 폭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증여세보다는 적용을 받을 수가 있지. 그런 차이가 있어. 그리고 뭐 이건 차이점이 아닌데 증여세랑 상속세는 같은 세율을 갖고 있어. 같은 과세 표준에 같은 세율. 근데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보다는 아무래도 상속세가 좀 더 높은 과세 표준,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. 반가운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그 세제 개편안을 발표는 했는데 어찌됐든 이게 국회를 통과는 해야 돼. 네,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 가업상속 공제를 지금까지는 4천억까지의 기업이었는데 1조까지 확대를 해서 더 큰 기업들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뭐 공제 한도도 한 2배씩 늘린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왜냐면은 이 가업승계가 좀 오랫동안 했던 사업인데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 내느라고 이제 가업승계가 좀 원활히 안 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상속세 가업 공제를 받던지 또 뭐 납부 유예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뒤로 미룰 수 있게 하는 그런 개정안에 담겨 있긴 해.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 개편 그 브리핑에서 상속세를 아까 얘기했듯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으로 좀 개편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. 그럼 뭐가 좋아지는 거야? 그러면 아무래도 각자 자기가 받은 금액만큼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나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. 지금 상속세 같은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해가지고 총 계산된 하나의 세금을 연대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. 그러니까 아무래도 총 납부해야 될 세금은 그냥 정해져 있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면은 각자 그냥 자기가 받은 만큼 내야 될 세금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눠질 수는 있을 것 같아. 뭐 공제액으로만 따지면은 당연히 상속이 유리하지. 증여세 같은 경우는 뭐 자녀 5천만 원, 배우자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뭐 공제는 되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다면은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돼서 같은 재산 가액이라면은 상속세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. 그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. 그렇게만 따지면은 또 상속세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, 근데 상속세 자체도 워낙 높은 세율이라면은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좀 더 낮은 세율로 적용을 해서 재산을 미리 분배를 해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, 예를 들어서 또 부동산 같은 경우나 뭐 앞으로 가치가 있다면은 지금 증여세를 좀 내더라도 나중에 그 부동산의 가치 상승분만큼 또 자녀가 그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. 꼭 증여가 유리하다, 상속이 유리하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, 우선 첫 번째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. 최소 10년. 왜냐면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합산이 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쪼개고 또 증여를 한다면은 1인당 그 공제되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금액을 활용을 해서 며느리나 사위,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손자, 손녀까지 좀 먼저 증여를 해서 분산을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,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는 자기 뭐 장모님이나 뭐 장인어른이 될 수 있고 시아버지, 시어머니가 될 수 있잖아.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각각 받을 수 있거든.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를 동인으로 봐서 5천만 원까지 한 번 공제되지만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는 각각 1천만 원씩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활용할 수 있지.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상황에 맞춰 가지고 미리 상속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. 진짜 요새 고물가에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게 더 이상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. 부자 세금이라고 여겼지만 더 이상 사실적으로 나도 보면은 부자 세금은 아닌 것 같아. 세금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.